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 기사를 딱딱 풀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도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이것이 대부분 언론의 주요 기사입니다. 주요 기사고, 또 특히 여기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참여를 해서 추미애 장관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이 어제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는 날인데, 어제는 이성윤 지검장이 서면 보고를 대처했다. 서로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런 정도까지 지금 온 건지 상당히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살아있는 걸로도 수사하라, 우리 윤 총장님, 이렇게까지 1년 전에 해서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을 끌어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어제는 또 법사위, 국회 법사위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윤석열 성토장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성토장이 된 법사위에서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치를 하는데,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권력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러나게 되면 윤석열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마 막바지로 치닫고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성부가 결판이 날 거고, 일단은 자진 사퇴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방향이 조금 바뀐 것도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해서 한 말 중에 가장 귀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을 조간신문이 중요한 기사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5면을 보시면은, 추미애, 윤석열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답니다. 결단하겠다. 윤석열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은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여권 안에서 민주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휘권 행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휘권 발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결단하겠다, 이것은 더 확대 해석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총장 선을 떠나서 제가 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도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 여당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 결단 기사를 사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윤석열, 이성윤 사표 받으라. 사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상하관계인데 갈등을 빚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받아라 했는데, 실제로는 타깃은 검찰총장 윤석열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겠다, 이렇게 했죠. 둘 다 사표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의 말을 보면은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윤석열이 잘못해서 가려내서 결단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결단이 일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수사 지휘권 발동 정도입니다. 장관선에서. 그런데 다른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의 해임 건의를 시사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죠.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사실상 그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생각은 윤석열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압박이 지금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나서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자진 사퇴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했지만은 문성열 총장이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고 묵묵부답으로 버티면서 그 사이에 자기 대선 주자 10%까지 막 올라가고 야권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갑자기 막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 되겠다. 물리적으로라도 쳐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안에서. 그런데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느냐.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 총장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임명이 돼서 임기가 2021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보내냐. 임기제 공무원을. 제가 조국 사태 때도 조국 파문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4가지 정도 이 해임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는 자진 사퇴입니다. 많은 그 1988년 이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그 총장들이 많았죠. 어떤 정권과의 갈등도 있었고 뭐 법무부 장관 성진도 한 2명 있었지만 정권과의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 자진 사퇴였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은 자진 사퇴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을 받으면서 몸값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죠. 그러니 여권에서는 지켜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물러나도록 물리적으로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가 그때 4가지 말씀드렸고 하나는 자진 사퇴인데 나머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보직, 이 보직을 박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직은 유지하되 보직을 박탈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징계 절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 검사직에서 아예 해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직을 뺏어버리면 검찰총장이 못 되는 거죠. 마지막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통해서 파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보직 해임 방법은 이 최대 걸림돌은 보직을 해임하는데 최대 걸림돌인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청법이죠. 그런데 또 거기와 상충해서 나름대로 그 입맛에 맞게 구매에 맞게 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보직 그 공무원이 보직 임명 그리고 해임에 대해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량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 검찰청법과 좀 다르지만은 검찰청법은 뭐 임기 2년이 되어 있지만은 재량권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재량권 행사에도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만은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많은 법조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임기적 공무원들도 해임을 할 때 뭐 어떤 뭐 중대한 사건을 저질렀거나 축제를 했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때 뭐 이런 때는 임기적 공무원도 간혹 이 중간에 해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나중에 또 법원의 판단도 받은 경우, 과거에 뭐 KBS 사장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는 해임도 또 가능하다. 임기적 공무원이라도. 물론 논란은 생기겠지만은 지금 정권에서는 거의 못할 일이 없죠. 이런 일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직을 해임시키는 방법. 좀 억지이기는 하지만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검찰총장이 중립을 안 지키고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논란 속에서 해임을 강행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임기제이기 때문에 좀 논란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검사직 박탈입니다. 아예 검사직을 박탈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일반 검사들의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결단하겠다. 이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징계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징계 여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검사직에서 파면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파면을 시키면은 이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러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데 결국 정치활동 금지 또 이런 문제를 삼아서 명분으로 삼아서 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이고 마지막 하나는 탄핵입니다. 국회가 동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경찰청장도 국회의 탄핵 대상입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판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검사와 판사를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하고 제적 과반수가 되면은 찬성을 하면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게 되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게 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현재까지 가더라도 파면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받는다면 국회를 통한 탄핵 절차를 받는다면은 윤석열의 파면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또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어떤 반격 카드를 낼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 정가 그리고 서초동 법조가 주변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금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오늘 다른 조간신문 기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좀 대권 주자를 발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 다른 언론에서 싣지 않은 기사 중에 하나는 한국일보의 특집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특집 기사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인데 특집으로 한국일보가 1, 2, 3면에 국회의원 재산 정책 대해부 이런 특집을 게재했습니다. 3선 이상 다선 의원 98명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당선 후 지금 3선 이상인데 첫 번째 당선 후에 재산이 평균 18억이 불어났답니다. 그리고 13년간 증가액이 일반 국민의 9배고 증가액 1위는 김세연인데 김세연 지금은 아니죠. 조사 시점은 20대였으니까 김세연 의원인데 12년간 340억 원 늘어났다. 물론 김세연 의원은 부산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거기의 오너죠. 동일고무벨트는 그 김세연 의원의 선친인 김진재 의원이 창업한 그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별개를 하더라도 가령 안민석 의원이 증가율 1인데 16년간 12억 9천만 원이 더 재산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서민과 괴리된 정책이 쏟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것이 한국일보의 분석이고 한국일보 또 이면을 보시면은 일반 국민 재산 1억 늘릴 때 여의도 터줏대감들, 국회의원들이죠. 여의도 터줏대감들은 10억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000년에 그 30억 원으로 신고한 중구 수표동 건물 대지를 194억 원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80억 원대 자산가 진영 행안부 장관은 부인이 그 지역구 용산에 딱지 투자를 했다는 뒷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세연 의원처럼 기업이나 사학 소유를 한 금수저 금배치들이 많다. 이런 분석을 조금 내놨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정여세, 또 부동산, 그러니까 정여분,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분석이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것은 서울에 살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 뭐 서울에 살죠. 저 국회에 다 가야 되니까는. 그런데 지역구가 서울이 아닌 비서울 국회의원도 강남 본능이 있었다. 강남 본능. 강남에 집 사는, 서울 강남에. 그래서 10명 중 5명은 노른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과 용산, 목동, 고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수익 비상장 주식 보유도 22명이나 됐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 국회의원직을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삼은 의원도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한국일보의 해석입니다. 조간 딱풀 7월 2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